4월 마지막 거래일 오늘 이제 내일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앞둔 국내 증시 양시장 보합권으로 출발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또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50선 아래로 내려앉았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줄줄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장 상황과 함께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념식도 했는데요. 불안을 키우던 관세 협상이 조금 진전이 있다고 하네요.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난관이자 넘어야 할 산인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과 함께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머니주민에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혼란한 움직임을 보였던 채권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추경을 앞둔 국내 영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IS의 투자부문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수척해지신 느낌인데요, 예전보다. 그런가요? 예.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 전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갖고 또 혹시 그러신 건가 했는데 오늘 네.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발표한 이후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부재가 이어지다 보니 굉장히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항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57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는 725포인트에 지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일단 반도체도 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생각보다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때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지금 올라와야 하는데 시총이 큰 주도주가 새롭게 보이지 그러게요.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한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네.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반도체가 약한 가운데 자동차도 지금 약한 모습, 제약바이오도 일부 몇 종목만 지금 강하고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가 전략 호강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휴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이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호가가 비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 오늘 시장의 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컨퍼런스 콜에서 뭐 다른 얘기가 있었나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비교 부분은 삼성전자의 DS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 기준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1조밖에 안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부분에서 예전처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HBM 최첨단 반도체 쪽에서 이제 공급 지연. 그러니까 계속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통과될 때까지 삼성전자의 DS 부분 영업이익은 계속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반등, 네. 가격이 회복하고 있고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네. 이 부분도 썩 마음에 드는 지금 숫자를 보여주지 못했었죠. 이유가 뭐냐면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이제 밀리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못 팔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매출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영업 개선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세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바꿔야 된다라는 소비 심리도 있었을 것 같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아니면 바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어떤 두려움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면서 갤럭시 시리즈들에 대한 판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HBM이 지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네. HBM 하나, 두 예. 번째로는 파운드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HBM은 여전히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운드리도 결국엔 매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양산 일정을 좀 앞당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도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여쭤볼게요.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5,608억 원.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고 네. 전년 대비로는 3,068% 증가한 수치인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지금 보니까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까지 네. 편입이 된 거죠. 네. 근데 자회사도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그룹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삼성도 아니고 LG도 네. 아니고 두산도 아니고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뭐 하나 오션 물론 이제 하나 오션도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하나 시스템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네. 좋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매출에서 벌써 70에서 80%가 해외 매출이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주 잔고는 여전히 빵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 그러니까 한 가지 불확실성은 뭐냐면 주가가 이 모든 것을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약간의 세론 현상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물론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플러스 전환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우상향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급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물량을 혹은 어떤 매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네. 이제 보유한 가격에 따라 좀 차등적인 전략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40만 원, 4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그냥 됩니다.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70만 원대, 72만 원대, 73만 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그룹사들이 어떤 네. 시너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회사 하나하나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각각도 잘하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의 속도를 낸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네.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승계 구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들만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하나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오늘 관심 있게 보실 게 하나 오션일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벌써 3거래일 동안 조정의 폭이 깊은 상황. 다른 조선주들도 많이 빠지지 않는데 하나 오션이 고점 대비 벌써 뭐 15% 이상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산업은행이 갖고 있었던 혹은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매도할 만한 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냥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흔들리는 것은 없다. 여전히 수주 잔고는 높은 상황이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이 좋은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주들 그동안 하나오션 매수하고 싶으셨던데 못하셨던 분들에게 기회는 오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기회다라기보다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잘 노려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딜 그 수요 예측했을 때 네. 매각가가 한 8만 1천 원 선 정도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7만 8천 원이면 괜찮은 가격대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 매각 수량과 네. 매각 방법이죠. 한 번에 매각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쪼개서 매각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말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예. 한화에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한 1,300만 주 정도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롯이 지금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하나오션은 충분히 저점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 4분기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IRA 세액 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그래도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극복이 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는 극복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네. 충분히 주봉상의 흐름이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별 뉴스도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라고 뭐 생각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쵸. 지금 삼성 SDI도 4% 네. 가까이 빠지고 또 뭐 LG 화학도 4% 빠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지금 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이 높아진 기업들을 나열을 해봤더니 네. 2차 전지 셀업체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 좀 여파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2차 전지 이제는 더 빠질 공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저는 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34만 5천 원에서 35만 원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야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을 담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얼마 전에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면은 이 셀 업체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그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려고 했었죠. 우리나라는 MCM 계열에서 LFP를 가지 않고 전고체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는 과거에 우리가 정말 품질이 떨어져서 눈 거들떠보지 않았던 LFP가 NCM만큼 수율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LFP까지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한 상태에서 또 전고체보다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쏟아지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맞는 양극재, 음극재를 또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사실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또 선두주자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중국이 또 이쪽에서도 선두주자의 자리를 좀 굳히고 있다 보니 여기서도 1순위가 안 돼, 여기서도 1순위가 안 돼, 그런 또 투자 심리의 위축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트륨 배터리 관련한 테마주들 지금 대장주는 애경 케미칼로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예. 이제 WCP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들 종목군들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 다수의 어떤 기업들은 나트륨 배터리 실제로 생산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테마적인 움직임일 뿐이니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엔터나 게임주들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조용히 신고가를 넘기는 주식이 증권주인데 네. 증권주가 그냥 거래량이 많아져서 그냥 신고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종 전체가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일단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저도 가장 많이 들은 게 지금이라도 미장 가야 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이라도 국장 조금 내려놓고 미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팔란티어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그때 계좌 개설 많이 해서 미장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고 1분기가 되니까 사실 미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지금 더 조정의 폭이 깊어진 상황 속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물리기 시작하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얻게 되는 수익 구조는 당연히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최근에 증권주의 이제 상승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여러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국내 주식시장 또 살리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증권주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편견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참 손이 안 갑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주들이 손이 안 가는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도 별로 그렇죠. 손 안 가고. 은행주도 그렇고 예. 보험주도 그렇고 손이 안 가는 섹터라서 이쪽은 종목을 저는 좀 잘 선별을 해서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네. 너무 많은 기업을 좀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그 하나를 어디로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저는 증권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키움증권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키움이요? 네. 보험 쪽에서는 DB 손해보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 배당 중에 네. 보험사 중에 손보사 중에 가장 높은 배당을 또 줬던 기업이 바로 이제 DB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하나금융지주가 혹은 KB금융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또 네. 가장 추세가 좋았던 기업들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볼 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금융주 좋아하죠. 살 때 네.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 중에 키움을 꼽으신 특별한 그러게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신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면 키움증권이 좀 많더라고요. 좀 수수료가 약간 싸죠. 약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상승 탄력 기준으로 보면 유한타증권 이게 참 증권사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이 변동성이 조금 이제 강해 보이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제 증권주를 한다면 저는 두 종목권들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변동성에 강하다라는 거는 네. 달리 얘기하면 변동폭이 작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 뭐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얇다라는 거죠. 호가가 얇다. 네, 그래서 이제 적은 어떤 금액으로도 네. 위아래 변동성이 좀 보일 수 있는 지금 아.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네.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물렸을 때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변동성 노리시는 분들은 유한타가 낫고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실 분들은 키움증권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움을 여쭤본 게 그냥 브로커리지 수수료만 있는 데가 키움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뿐만이 아니라 S&T도 있고 뭐 맞아요. 캐피탈마켓도 있고 네.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신 게 나머지 조금 별리고 브로커리지만 좋을 것 같아서 키움을 고르신 건가 이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증권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방금 브로커리지니까. 네, 언급하셨던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수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증권주는 관심 섹터가 아니어서 잘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지금 뭐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차트 보니까 4월 완전 달에 이렇게 갔죠. 이렇게 네. 올라갔었네요. 왜 그걸 네. 몰랐을까요? 예. 이 수급적으로도 보니까 뭐 외국계 창구 쪽에서 엄청 매수세 들어오고 예. 외국인들이 러프를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네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엔터즈 처음에 얘기 잠깐 네. 드렸었는데 그 엔터주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은데 요즘 이제 한한령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그게 꼭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한령 제재 말고도 넷플릭스나 이런 것까지 연동돼서 전환되는 일단은 건가요? 정리를 한번 드려보면 엔터와 게임과 컨텐츠 중에 최상단은 엔터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컨텐츠고 그 다음에는 게임 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이 개방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예전처럼 우리나라 게임을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왜냐 그래픽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자국 내 게임 산업이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K 관련한 또 컨텐츠로서 게임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니라서 게임을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시프트업만큼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유럽,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팔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기업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게임하면 가장 많이 드리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W게임즈. 더블 게임즈. 카지노. 그러니까 인터넷 카지노 게임인데 이쪽은 고객 대부분이 북미 쪽이에요. 북미 쪽이고 또 원화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시세 차익도 느낄 수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게임사들은 하나하나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 업데이트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또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카지노는
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규칙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규칙은 그대로 있고 네. 계속 그냥 그 앞에 대문 이미지만 바뀌면서 어르신들도 많이 하던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는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또 클 수 있는 그러한 게임사라서 저는 W게임즈를 말씀드리고 싶고, 컨텐츠는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오늘 지금 컨텐츠 쪽에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 컨텐츠들이 중앙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제작 편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하되 그 상승의 어떤 리밋은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한 지가 벌써 올해 들어오면서도 2달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좋고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가장 탑티어로 SM과 DOE를 뽑았고, 그리고 또 BTS 완전체를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를 또 뽑는, 그리고 이제 하이브 실적이 그나마 이번 1분기 다른 엔터사들 중에 가장 또 개선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브의 강세가 최근에 굉장히 또 두드러진 그런 모습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머스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노머스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이브라든지 SML이라든지 YG와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해외 네. 공연을 하면 해외 공연의 그 무대를 만들어주거나 네.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어떤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노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 흐름에, 시세 흐름에 굉장히 또 편승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니 노머스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는 엔터주가 단연 돋보이고 네. 그 다음에는 컨텐츠, 게임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2분 지나갑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과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그래도 지금 뭐 많이 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예상 체결지수 2,565포인트, 코스닥은 1.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1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0.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000원, SK 하이닉스가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178,700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23,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1.9%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9,000원이고요. 기아는 오히려 1.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92,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47,300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1.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7,000원. 셀트리온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162,0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0.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마감은 3.7%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3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6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01,700원. HLB가 1.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7,000원이고, 에코프로가 0.9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6,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 27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65,000원. 클래시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3%대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376,500원, 리가캔바이오도 3%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펩트론 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 와, 시장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뭐 전략 후강, 여기에다가 조금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확실히 뭔가 좀 수급 공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 쪽 변동이 굉장히 크네요. 코스닥은 굉장히 크고, 오히려 네.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저희가 네.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그러게요. 0.5%, 네. 0.6%였는데 거의 보합 수준까지 맞아요. 끌어올리고 있네요. 참 시장 국장 난이도 높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예, 오히려 주도주도 없는 상황에서 종목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이거 손 빠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수익 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미국 증시 약할 땐 강하고 미증시 강할 땐 또 약해져 버리니까 네. 이제 따로 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밸런스 맞추는 게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 자금이 도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장이지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큰 실적들을 내는 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실적들이 다 나오고 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타이밍이라면 뭐라도 어느 정도 언론 보도가 몇 개 나올 만한 지금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휴 푹 쉬고 오면 뭔가 제대로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기대감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금요일 거래량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근로자의 날 쉬고 네. 금요일 날 개장하더라도 그때 사실 많이들 이제 놀러 가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요새 그 넥스트 트레이더가 시작되고 나서 네. 본장에서의 거래량에 약간 좀 감소하는 것도 저는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 역량이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다들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하셨다가 한 번씩 좀 체험을 해보시고 매수 매도를 해보시고 이쪽 시장에서도 이제 한번 트레이드를 해봐야겠다라는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기시다 보니까 거래량이 분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걸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저도 아직 판단은 쓰진 않아요. 하지만 네.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말고 특별한 이점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스캘퍼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이제 스캘핑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정규장에서 네. 그 정적 발동이 걸린 종목들이 있어요. 단기에 시세가 팍 나는 종목들. 근데 그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거래가 또 되니까. 거래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딱 생각했을 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 기계로 이제 마켓 메이킹 하는 레귤레이션들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KRX는. 근데 여기는 좀 이제 풀어줘서 네. 그런 기계가 많이 들어와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건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좀 던져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아, 특별하게는? 저도 정확하게 음. 약간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거래를 안 해보다가 최근에 이제 본장 지나고 나서 막 뉴스가 나오는 그쵸. 섹터라든지 뉴스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보니까 네. 꽤나 체결 강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견들이 이제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시간의 거래 여전히 뭐 넥스트 트레이더는 본장과는 조금 별도의 시장, 뭐 별개의 매매 전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가 접근성이 또 높아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거래량이 좀 분산되는 영향도 지금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가운데 또 셌던 종목이 그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네. 이거는 뭐 파이프라인 임상 기대감도 있고 네. 수출도 좋았다면서요 실제로. 일단 한미약품의 실적에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 로수제시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이제 잘 잡아주는 제품이 이제 대표 제품인데 그거 정말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그 아쉬웠던 제네릭인 거죠? 그렇죠. 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북경 한미 쪽. 그러니까 해외 지사에서 이제 매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하면 결국엔 비만 당뇨 치료제로서 가장 앞단에서 지금 임상 스케줄이 빠른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인벤티지 랩 상승을 하면서 혹은 블루엠텍 상승하면서 뭐 펩트론 기업들이 부각받으면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 관점으로. 그런데 지금 만약 인벤티지 랩의 상승세를 보시면서 참 인벤티지 랩 솔직하게 말씀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라고 하셨던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제2의 인벤티지 랩 또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비만 당뇨 쪽에서 D&D 파마텍을 또 많이들 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예. 이제 D&D 파마텍도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지수가 안 좋을 때 지금 뭐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네.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감합니다.
네, 4월 30일 수요일 오늘 4월 마지막 거래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고 이제 금요일 날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출발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 탐색 과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투자자 매수라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하락, 그러니까는 하단을 좀 지지하기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졌네요. 2,55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2% 하락했습니다. 7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잠정 실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일단 주가는 0.5% 떨어졌습니다. 55,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8% 하락하면서 177,500원의 종가 형성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7% 급락했습니다. 32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에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가 1%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196,600원. 기아가 0.6% 하락했습니다. 9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랐습니다. 46,85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4% 떨어졌습니다. 797,0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6% 하락했고 HD 현대중공업 0.3% 소폭 하락하면서 종가는 402,000원이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3% 좀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종가는 351,0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8% 하락했습니다. 101,500원. HLB가 1.7% 상승했습니다. 56,900원 종가 형성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51,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7% 떨어졌습니다. 종가 275,500원이었고요. 휴젤은 1.3% 하락하면서 지금 36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클래시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64,300원,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졌고요. 파마리서치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종가 37,6,500원, 리가캠바이오도 3%대 하락이죠. 105,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펩트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6.8% 하락하면서 종가는 163,3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3,159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1,801억 원, 기관은 2,22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인 투자자는 2,06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712억 원, 기관은 1,28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오늘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500계약, 기관은 2,000계약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16원 30전 하락한 1,421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네요. 16원이면은 네. 주식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어떤 이유 느낌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보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원달러는 제일 네. 원래 트레이딩 네. 할 때 네. 환율, 금리, 주식 이렇게 있으면 네. 뭐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딱 질문하면 네.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죠. 환율이 1등. 예. 저 궁금한 게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지금 99로 약간 올랐잖아요. 약간. 네. 근데 달러는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원래 못 갔으니까 가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단순하게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네, 약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어서. 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오늘 한미약품 저희 얘기했었고 앞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비만 치료제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가 있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혹시 좀 좋게 보는 종목이 옥석을 있으세요? 가린다고 하면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분위기는 풍기고 있는데 네. 분위기만 풍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펩트론도 이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약물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네.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감으로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벤티지 랩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1상 데이터, 2상 데이터, 3상 데이터도 아니고 전임상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물론 이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투자 심리가 모이게 되면 뭐 움직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걸 가지고 펀더멘탈 기준으로 밸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펩트론도 놓쳤다. 네. 인벤티지 랩도 놓쳤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달래본다라고 했었을 땐
D&D 파마텍 제가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한번 시세는 내줄 수는 있지만 정말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정말 뭐 단기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계속 묻어두는 거 말고요. 조금 그래도 조금 수익을 트레이딩을 하려면.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라고 하면 이제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쪽은 보니까 뭐 지금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 제재 속에서 중국 고객에 첨단 AI 칩을 공급했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 꾸역꾸역 매출을 낼 수 있는 구멍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히려 앞에서는 걱정이 되지만 뒤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중국에 납품하는 장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결국 뭐 하웨이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지금 만드는 칩의 성능만큼 혹은 그 이상의 고성능 칩을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장비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순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장비주를 좀 찾아보면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탑티어 1일 것 같아요. 물론 HPSP도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데 HPSP는 지금 ST라고 하는 기업과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 소송 이슈가 좀 불거져서 이쪽은 수급이 좀 약해진 상황.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저는 계속 힘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수혜를 받는 쪽, 피해를 받는 쪽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만큼은 여기저기 자꾸 이제 움직이시면 움직일 때마다 계좌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딱 중심 잡고 결국엔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셨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그 중에서도 저는 뭐 파크 시스템즈와 같은 기업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셨다면 일단 SK 하이닉스 쪽이 지금은 좀 복잡합니다. 네. 왜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지금 사이가 그렇게 아.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을 제외한다면 PSK 홀딩스, PSK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